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관계와 인생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눈에 드러나는 이름, 직함, 명패, 포지션, 겉으로 보이는 지위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어떤 자리에 올랐는지, 누구는 어떤 명함을 들고 있는지, 누구 집안은 어떤 옛권세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곧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절반을 건너오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결국 이렇게 결론이 바뀌게 됩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이 구절을 언급한 맥락 역시 그 시대의 형식만 갖추고 본질이 없는 권위자들에 대한 경계였습니다. 상유벽공 천자목목 해취여 삼가지당. 제후들은 천자의 제사를 돕는 것이니 그 장엄함은 도의와 예에 맞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감히 이 노래를 단지 새 대부 집안 사당에서 사용하는가? 즉, 본래 자격과 격이 있는 곳에서 쓰여야 할 노래를 권력 흉내내는 집안에서 자기 과시용으로 가져다 쓰는 것을 꾸짖는 말입니다. 공자가 불편했던 것은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위치를 벗어난 과도한 권위의 착용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본질보다 포장을 앞세운 인간들의 욕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온 경험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직함만 화려한 사람보다 조용히 자기 능력과 품격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결국 오래 살아남고 오래 존중받는다는 사실을요. 이 구절은 지금 인생 후반으로 들어온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당신의 가치를 세우고 있습니까? 직함입니까? 지위입니까? 과거입니까? 가문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쌓인 본질의 내공입니까? 공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자격이 없는 자리를 욕심내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의 붕괴가 시작된다. 춘추 전국 시대에는 형식만 갖춘 권위와 본질로 인정받는 권위의 극명한 대비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혼란은 단순히 나라가 많아서가 아니라 가짜 권위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이지만 왕다운 힘이 없고 제후이지만 제후다운 도가 없었으며 대부이지만 대부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하려 하면서 온 중국이 혼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자가 살던 시대 새 대부 집안이 천자급 제사 음악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우리가 천자다라는 이미지 연출을 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자의 음악을 쓰면 사람들 눈에는 그 집안이 천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그들의 허세와 조잡한 포장 뒤에 있는 속빈 내공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 집안들은 천자가 가진 덕, 천자가 가진 책임, 천자가 받은 하늘의 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권위를 흉내내고 빌려 쓰려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감히 이 노래를 너희가 쓸 수 있느냐? 그건 너희 그릇이 아니다. 공자의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진짜 권위자는 가문이 크고 땅이 넓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덕, 자기의 실력, 자기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서 권위가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진나라의 중인은 도망 다니던 추방자 신세였지만 그는 끝까지 군자의 도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돌이 신세일 때도 교만하지 않았고 남에게 부드럽게 대해주었으며 약속과 신의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이 없을 때 이미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천자 음악을 훔쳐다 쓴 새 대부들은 권력을 가졌을 때조차 권위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자는 그 차이를 정확하게 보았고 그 차이를 경계하라고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청년이던 시절 한국 사회는 직함의 시대였습니다. 과장, 차장, 부장, 전무, 이사. 명함에 적힌 글자 하나가 사람의 무게를 결정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눈도 그에 맞춰졌습니다. 어느 회사 다니냐? 직급이 뭐냐? 몇 명을 거느리고 있느냐?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이 질문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설명하는 기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죠. 그 직함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의 인생에서는 직함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회사를 떠나는 순간 명함은 효력이 사라지고 직함은 내 인생을 더 이상 대표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내 본질이 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품격을 지켜왔는지, 내 삶의 태도가 어땠는지,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지, 약속을 어떻게 다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것이 진짜 권위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이유도 그 자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오래 기억하게 되는 이유도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래 기억되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기 그릇 안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본질을 쌓아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정년 퇴직 이후 큰 직함을 내려놓고 평범한 지역 모임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죠. 모임에서 사람들은 그를 유독 따르고 조언을 구하고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는 명함도 없고 이제 직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자연스럽게 의견을 들어볼 만한 사람으로 바라봤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현직 시절 안팎에서 일관된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 앞에서만 멋있는 척 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품위 있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권위는 직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인격에서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직장 안에서는 큰 소리치고 지위만 내세우던 사람이 퇴직 후 모임에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경우도 우리는 수도 없이 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직함만 있었지 본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50대, 60대가 되고 나면 인생에서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권위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떠보면 압니다. 말투에서, 결정 방식에서, 관계 속 태도에서, 작은 표현 하나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의 인생에서는 겉으로 증명하려고 애쓰는 힘을 빼도 됩니다. 억지로 자신을 크게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진짜 쌓아놓은 내공, 경험, 깨달음은 조용히 있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경계했던 것은 없는 권위를 흉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이 봐주었을 때만 권위가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남겨지면 텅 비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실제보다 더 강력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 일관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사람은 겉과 속이 일치할 때 가장 강한 신뢰를 얻습니다. 그래서 진짜 권위는 과장이 아니라 일관된 본질에서 얻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정확하게 본질을 보는 눈을 갖게 되며 그 눈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다음은 인생 후반부에 실전 적용할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명칭보다 역할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묻는 사람은 그 자리를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남의 시선보다 내 기준을 먼저 다듬으십시오. 사람의 진짜 품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크게 보이려 하지 말고 깊어지려 하십시오. 깊이는 과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공자가 삼가 대부들을 보며 꾸짖었던 것은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지는 가장 깊은 유혹 하나를 경계한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옷을 입고 싶은 욕심, 내 그릇보다 더 큰 권위를 걸치고 싶은 유혹,
아직 준비되지 않은 힘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 공자는 그 유혹이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오래 살아오면서 이미 그걸 직접 눈으로 수없이 봤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거창하게 말하고 화려한 명칭으로 자신을 포장해 놓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어있는 사람. 겉만 그럴듯했을 뿐 속이 없었던 사람.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포장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실력 없는 장식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자기 길을 걸었던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본질을 쌓아온 사람, 말보다 행동이 일치했던 사람, 비어있는 명칭보다 단단한 인품을 지녔던 사람. 이런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빛이 더 남습니다. 직함이 없어도 누구보다 여전히 무게가 있고 존재감이 있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게 진짜 권위입니다. 50대, 60대 이후의 인생은 제목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용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세워야 할 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길러진 본질입니다. 공자가 말했던 그 한 구절은 너의 가치를 겉에서 만들지 말고 너의 중심에서 만들어라. 이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 후반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그 어떤 미사여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 하나 단단히 세우고 본질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품격이고 진짜 권위입니다. 남은 인생은 내가 어떤 옷을 걸쳤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왔는가로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